김희선의 어머니 박복순 씨가 별세했습니다. 김희선은 지난 2018년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불과 7년여 만에 모친상을 당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희선은 방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각별함을 종종 드러내왔는데요. 지난 2021년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자신이 외동딸인데 엄마가 저를 조금 늦게 낳았다라면서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못생긴 건 안 드신 것 같다라고 어머니에 대해 언급했죠. 사실 김희선의 모친은 30대 후반에 김희선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로는 늦둥이 외동딸로 얻은 김희선의 모친은 귀한 딸을 애지중지 키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김희선은 데뷔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는데요. 1992년 혜성여자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고운 얼굴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김희선은 타고난 얼굴 덕에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는데요. 연기 학원에 등록하러 갔더니 연기 배우기 전에 대회부터 나가보라는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역시나 누구나 예상하듯 대상이었죠. 학생 잡지 주니어의 표지 모델로 얼굴을 비추자 곧바로 CF 업계에 섭외 요청이 이어졌고 각종 광고 모델로 출연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같은 해 배철수가 단독 진행하던 SBS 인기가요에서 초대 여성 MC가 되었고 당시 최연소 MC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기에 훗날 한중견 PD는 김희선을 본투비 퀸이라고 부르며 고2 때부터 춘향전으로 주목받기 시작. 고교생 최초의 가요 프로 MC를 맡을 만큼 항상 최고였는데 무슨 고민이나 사연이 있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추석 특집극 춘향전에서 최초의 고교생 춘향이 되었고 이듬해 SBS 추리 드라마 이가사 크리스티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성인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1995년 학생 연기에서 성인 연기로 넘어가자 불과 19세의 나이에 단숨에 톱스타로 등극했고 이로써 김희선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죠. 첫 시작은 김희선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바람의 아들이었고 목욕탕집 남자들과 연작 드라마 컬러 시리즈 화이트로 이어졌죠. 김희선은 압도적인 미모의 자신만의 통통 튀는 신세대 이미지와 매력을 더해 김희선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요. 심지어 국가적으로 초대 한국, 프랑스, 명예친선 대사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당시 장폴 레오 주한 프랑스 대사는 동서양이 혼합된 김희선의 얼굴은 거의 예술이라며 김희선의 외모를 극찬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또한 김희선은 거리를 완전히 장악한 스타였는데요. 협찬도 아닌 상품들이 오로지 김희선의 스타성만으로 40억, 100억의 매출 신화를 달성하는가 하면 김희선이 머리에 핀을 꽂는 모양조차 선풍을 일으켰죠. 당시에 유행을 선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출연한 드라마에서 착용한 액세서리는 다음 날이면 번화가나 중고등학교 근처 펜시점에 김희선의 무엇이라는 식으로 등장하여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모 드라마에서 들고 다니던 요요, 소위 머리 곱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머리밴드, 머리띠, 실핀 등 그때는 협찬 문화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였고 곱창밴드와 머리띠의 경우도 본인이나 스타일리스트가 그냥 산 것이었기 때문에 협찬 마케팅도 당연히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국을 휩쓰는 기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곱창밴드 하나만으로 당시 매출 40억 원을 기록한 사실은 전설로 남아있으며 문화적으로 패션을 분석하는 서적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김희선이 머리에 핀을 꽂는 모양까지 선풍을 불러일으켜 일명 김희선 X자 실핀이 1999년 액세서리 시장에서 전 매출의 90%를 차지했죠. 7부, 9부 바지를 시대의 유행으로 안착시킨 것도 김희선이었습니다. 브릿지 염색도 이 연장선이었는데요. 특히 토마토 방영 당시 남성들의 로망은 흰색 스키니진에 하얀 자전거를 탄 생머리 여성으로 이는 극중에 등장하는 김희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기 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패션계 키워드에도 머리띠부터 바지까지 모든 패션을 유행시킨 김희선 바지 등이 등장했죠. 유일하게 포함된 연예인의 이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김희선은 자신이 브랜드 그 자체였죠. 협찬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사조를 거의 매 작품마다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수년간 끝나지 않는 신드롬을 구가하여 이미 방송가에서는 신드롬을 넘어 김희선 신화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작가 김수현을 제외하고 당시에 신화라는 용어를 쓰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에 김희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김희선은 1990년대 말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역대 대중문화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는 단기적 인기를 누린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았기에 아예 논외의 존재로 규정되는 김국진을 제외하고는
김희선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연예인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1990년대 가요계 끝판왕 서태지와 흥행보증수표라는 별명을 가지며 당시 한국 영화는 한석규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누어진다는 소리까지 듣던 한석규. 방송 3사 메인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서 모두 흥행시키며 인기를 누리던 류시원보다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2위인 최진실과도 그 격차가 3배 가까이 난다는 점에서 전성기에 충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체감 인기도는 김희선에게 심은하는 물론이고 어느 영화 배우들도 비교할 바가 못 되었고, 사실상 그 시점에서 미녀 스타 김희선의 인기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녀 배우의 위상이라는 면에서는 황신혜가 있었지만 김희선이 라이징 스타가 될 시점에 황신혜는 점점 저무는 해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황신혜의 필모그래피는 김희선에 비할 바가 못 되었죠. 종합한다면 인기 배우로서의 최진실의 위상, 미녀로서의 황신혜의 위상을 모조리 이어받은 슈퍼스타 여배우가 바로 김희선이었습니다. 최진실을 제외하고 1990년대에 활동한 여배우들은 물론이고 1990년대 중후반에 누린 그녀의 전성기와 비견 가능한 2000년대 이후의 여배우는 없는데요. 설날과 같은 명절에 연예인 최초로 김희선 이름 석자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 2년 연속으로 제작 및 편성되고 최초로 드라마 자체가 배우 개인에게 맞춤 제작되는 일이 있었을 정도면 그녀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죠. 대중성과 스타성을 가진 최고 미녀 배우로서 광고에서도 특급 대우를 받으며 활약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KT 등의 대기업 광고를 비롯해 굵직한 모든 광고를 휩쓸었는데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실시한 광고주 실태조사에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 CF 모델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예인, 스포츠인, 정치인 통합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해 연예인 최고 순위를 기록했죠. 그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인물은 단 2명인데요. 외환 위기 시절 스포츠 스타를 넘어 국민적 영웅이라 불리운 박찬호와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던 또 한 명의 국민적 영웅 박세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김희선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희선은 훗날 결혼 공백기 때도 CF가 끊인 적은 없죠. 게다가 김희선은 최초의 한류 스타였는데요.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가진 김희선은 2000년대에도 기념비적인 자취를 남기는데 한류라는 유행어가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하게 된 계기로서 KCI 등재 논문에 기록된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희선은 2001년 6월 중화권에서 상당한 권위를 자랑하는 아주주간의 표지 모델이 되었는데요. 김희선을 표지 모델로 한 해당 주간지는 무려 8페이지에 걸쳐 김희선의 단독 인터뷰와 함께 한류 현상을 소개했는데, 학계에 따르면 이것이 한류라는 유행어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희선의 어머니는 유명했는데요. 어머니는 연예계 헬리콥터 엄마, 일명 희선 마마로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연예계 부모님치고는 항상 자신이 대중매체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걸 좋아했으며 김희선이 어떤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소속사보다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우리 희선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자주 했던 분이죠. 게다가 자식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는 확실히 강경하게 나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누드집 사기 사건 당시에는 본인도 굉장히 분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당시 대응이 꽤 현명한 행보로 평가를 받기에 지금 와서는 모범적인 연예인 부모라는 재평가도 많이 받았죠. 몇몇 연예인 부모들이 이리저리 사업이나 벌리고 사기나 치다 자식 이름에 먹칠을 해버리는 사례들과 비교하면 적어도 자식에게 폐 안 끼치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편이었기에 그 당시에도 어머니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 세상을 떠나다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